710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6개월과 6개월도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자격 요건이지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라까지는 일정 점수를 내가 변동시킬 수 있는 점수가 그렇게 거의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영상 플랜을 짜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한 번의 기회와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궁금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소형 저가주택,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많죠. 소형 저가주택은 최초 특별공급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애 최초랑 이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로또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신혼특별공급 특진 전략편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렇게 하면 로또 공공분양 신혼특공 당첨될 수 있다고 제목을 지었던 대로 제목대로 가장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당첨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영상 순서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공급 비율을 보여드리고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자격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 방식이 이 두 개가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궁금해하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10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비율인데요. 이 표가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다 더하면 그냥 100%라는 얘기고, 공공분양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민간분양의 이런 공급 비율 자체가 달랐어요. 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0%에서 일반공급이 20%로 이렇게 지금 비율이 나와 있는 거고, 민간분양 민영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43대 57의 비율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민영은 일반공급분이 많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0%와 2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와는 다르게 공공분양이 특별공급이 5%가 늘어나고 일반공급이 5%가 줄었어요. 민간분양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눠서 58대 42,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비율이 그렇게 710 부동산 대책 전이랑 다른 게 없죠. 그리고 보셔야 될 점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이렇게 안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20% 민영주택은 나오고요.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30%의 비중. 공공분양, 요즘에는 로또 공공분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천 제이드 자이라든지요. 이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높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장 비율이 높다는 점, 특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0%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율은 이렇게 바뀌었고, 민간 분양에서 여기 공공택지랑 민간택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분리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공택지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땅 다지기나 토지 작업을 하는 LH를 통해서나 공사를 통해서 땅 작업을 했던 자리를 공공택지라고 얘기하고, 민간택지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기를 적용을 받게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130%도 과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서는 10% 정도 더 늘려준 건데, 맞벌이 140%까지로 확대를 해준다고 해서 공공분양에 보면 신혼희망타운, 신희타라고 얘기하죠. 이 신희타라는 것에는 맞벌이 140%까지 확대를 하고, 민영주택 소득 요건도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월소득 세전으로 1억 정도 되는 부부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분양가 6억 원 이상이고 9억 미만이에요. 9억 이상 되는 주택에는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내용들, 뭐 우선, 일반,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뭐 네이버나 이런 것에 보면은 이것들이 분리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제목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소통이 오가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공분양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주택은 임대든 공공분양이든 무조건 무주택 구성원,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거는 필수로 요건에 충족하셔야 돼요. 자격순위 1순위를 보시죠. 1순위 보시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요.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 그러면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2순위로 내려오게 되고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여기서 한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결혼을 하셨다가 피치하지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시거나 외부모 가족이라고 하죠. 이런 한부모 가족이 됐을 때 1순위로서 자격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1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2순위는 요즘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게 2순위에서는 거의 당첨 확률이 좋은 지역에 로또 공공분야로 얘기하는 곳들은 다 1순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다. 예비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때까지 결혼 사실을 증빙하면 되는데 이걸 증빙하지 못하면은 부적격으로 탈락하게 되고 입주도 못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거는 혼인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어야지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혼인을 했어야지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주택종합저축통장이나 청약저축,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불인이를 위한 청약 이야기라고 이 청약에 대한 기본 정의를 한 35분 동안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이쪽에 한번 카드로 넣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납입 기간 6개월에서 6개월인데 납입금은 6개월 이상 넣었어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인데 이 6개월과 6개월도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자격 요건이지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을 했던 기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3점 만점의 가점제에서 다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언제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나 맞벌이 120%인데 이걸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 월 보수액을 검색을 해봐요. 그 월 보수액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10 부동산 대책 신혼희망 타운은 맞벌이 130, 140%까지도 확대한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평균 소득 130에서 맞벌이 140%까지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액은 요거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은 부동산인데 건물과 토지죠. 전세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데 신혼희망 타운은 전세금까지 포함을 하죠. 이게 다르다. 공공분양도 공공분양이 있고 신혼희망 타운이라는 공공분양의 일종이 있는데 이 신혼희망 타운에는 자산 요건에 전세금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건물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지 않는다. 2억 1,550만 원이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2,764만 원인데 이 자동차에서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2,764만 원이라는 게 이 자동차를 취득하실 때, 자동차를 샀을 때 그 자동차 가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씩 감가상각 10%를 쳐주게 됩니다.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동차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감가상각이 되면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가, 집에 있는 자동차가 몇 년 차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벤츠 E클래스가 보통 7, 8천만 원 정도 하나요? 만약 E클래스를 10년 이상 탔다, 15년 이상 탔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가액 수준을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에 자동차가 세 대가 있어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자동차 가액이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세 대 중에 가액이 가장 높은 것이 2,764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공공분양 가장 중요하죠. 특별공급 당첨 방식의 2의 당첨 전략인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 13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가구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점수를 줘요. 1점을 줍니다. 이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의 8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에 1점을 받게 되고요.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이면 만점 3점 만점입니다. 2명 2점, 1명 1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3점, 2점, 1점 이렇게 되고요. 주택 청약
저축통장,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개월 이상, 6개월이 납입 조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다 만점 받으세요. 그래서 24회 이상의 24회 이상 청약통장 저축금액은 납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입기간은 그러면 24개월이 넘어가는 거죠. 혼인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마에서 한부모 가정과 신혼부부가 갈리는 건데 저는 한부모 가정보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니까 신혼부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혼부부는 요거를 보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번에도 정부에서 안 바꿨죠. 3년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보다 젊은 층들을 위한 어떤 혜택을 주려는 것 같아요. 신혼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다. 대부분 요 가에서 라까지는 일정 점수를 내가 변동시킬 수 있는 점수가 그렇게 거의 없어요. 요거는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두 가지는 3점 3점으로 6점은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또 분양할 때 여기 6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자녀 수까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소 2명 이상일 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2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가구소득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1점을 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따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자녀수 2명과 주택청약 조박저축 납입 횟수를 맞추고 건설지역 거주기간 3년을 맞춘다면 8점이 나옵니다. 이 세 개 구간에서 8점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공공분양이니 공공분양의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 혼인기간에서 결정이 거의 대부분 됩니다. 이게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청약제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러니한 주택청약제도 공공분양에서는 이 혼인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인위적으로 플랜을 짜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영상 플랜을 짜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최소한 1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1점, 12점 정도가 돼야지 당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집 마련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로또 공공분양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점, 12점이 나와야 돼요. 그럼 플랜을 짜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점수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거주기간 3년 요건도 준비를 하셔야죠. 여기 내가 어느 지역에 파주시면 파주시, 서울이면 서울, 뭐 수원이면 수원 이런 해당 시에 내가 직장 근처라든지 여기에 주택을 청약을 받겠다라고 하는 곳을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두 개는 결혼 전부터 계속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월 청약통장 납입 조건만 만족하시고 3년 조건을 만족하시는 거죠. 그리고 연애와 결혼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결혼을 하시는데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마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결혼식만 하시고 우리나라가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혼인신고만 하시고 전셋집으로 구하십시오.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무주택 요건을요.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때 대출 부분도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도 혼인을 했을 때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을 하고 전셋집을 구할 때 혼인신고는 미뤄라. 아이러니합니다. 말씀드리면서도 아이러니한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내 아이의 아기가 임신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이 자녀 플랜을 짜셔서 아이가 임신이 되시면 임신이 됐을 때에도 그냥 계속 임신 기간이 보통 한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꾸준히 가시다가 첫째 아이 출산 직전에 첫째 아이가 출산하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꼭 보세요. 첫째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하고 나서 혼인신고하면 안 돼요. 또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출산을 해야지 자녀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출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참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수 하나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기산이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기간을 카운팅하기 때문에 3년 이내였잖아요. 3년의 기간이 생긴 거예요. 이 3년의 기간 안에 둘째를 임신만 하면 됩니다. 태아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둘째를 임신을 해서 임신증명서가 나오게 되면 자녀수 둘로서 2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수 둘이 아니라 만약 둘째가 쌍둥이다 그러면 3점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고득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플랜대로 어떻게 그러면 점수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점수를 못 딴다고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면 자녀의 수는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신혼부부 특공을 지원하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2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첫째를 출산하기 직전에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3년의 기간 안에 둘째를 임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지역 이건 만점을 받으시는 거고 여기도 만점을 받게 되죠. 혼인기간도 여기도 만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몇 점이 되죠? 3, 6, 9, 11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쌍둥이 태아일 경우에는 12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전략과 플랜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히 요즘에는 공공분양 로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공분양이 인근 시세 대비 70에서 80%의 낮은 가격으로 당첨이 되면 의무 보유기간은 있겠지만 시세 차익 이런 부분이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역세의 공공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 점수대 11점, 12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득 요건까지 하면 만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 특별공급은 생애에 단 한 번 있는 기회고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인위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저 플랜은 공공분양을 말씀드린 거고 민간분양은 또 다릅니다. 자격순위 1순위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예요. 자녀 수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종합저축통장이나 청약부금 예금 지금은 다 폐지됐죠. 2015년에 다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가입 6개월이고 공공분양과 다르게 지역별 예치금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한번 청약 예치금 조건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금액을 충족하시면 되고 이 예치금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거다. 내가 파주에 거주한다. 그러면 기타 광역시 200만 원인가요? 이거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분양하는 분양 지역의 예치금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거주 지역의 예치금 조건에 따른다. 이 부분만 포인트로 아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역시나 충족을 해야 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130인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140%까지 확대를 해준다고 해요. 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아셔야 될 점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하위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거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70%, 75%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당연히 무주택자고요.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75%를 신혼부부를 우선 공급하고요.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에서 일반 공급분에서 한 번 더 돌려요. 그러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한 번의 기회와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거 이렇게 넓혀준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이 75%에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여기 나머지 25%에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을 보게 된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 지금 표는 719 부동산 대책 전의 표잖아요. 그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소득 구간이 뭐 있기에 3억 미만, 뭐 3억 6억 이랬잖아요. 6억에서 9억 미만이었잖아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벌이 소득 100에서 120이 이게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근데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되고 여기서 130에서 140 구간을 추가해 주는 거죠. 요렇게 나뉘어진다. 내가 어디에 걸리느냐 이런 거는 소득을 보시고 판정을 하시면 되고 당첨자 결정 방식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경은 아까 13점 만점의 가점제였잖아요. 여기는 요 1번 요건은 거의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채우고요. 2번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당첨이 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때는 추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많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수가 내가 자녀 수가 3명이다. 그러면은 당첨선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자녀 수가 4명이다. 이러면은 신혼부부 그 가입기간도 그렇지만 7년 이내잖아요. 가입기간 안에 4명 이렇게 아이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3명만 돼도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민영주택은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승리하는 구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공공분양은 13점 만점의 고득점으로 가야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궁금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소형 저가주택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많죠. 소형 저가주택은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유주택자로 판정이 됩니다. 무주택자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의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동시 청약할 수 있는가? 특별공급은 부부 동시 청약하면 안 됩니다. 부적격으로 탈락돼요.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 그 특별공급을 신청한 한 명이 일반공급 1순위에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해요. 3번 민영 일반공급 자격자가
우선 공급으로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면 요게 요액이죠. 아까 75%를 소득 요건이 낮은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25%를 소득 140%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추첨 다자녀 순으로 이렇게 당첨자에 갈리고 안 되면 추첨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청하실 분이 여기에 신청한 거죠. 그래서 당첨이 된 거예요. 원래 원칙은 부적격이지만 미분양일 경우에는 그냥 당첨 처리를 해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당첨이 될 수도 있다. 태아를 받기 위해서 임신해서 해외에서 임신진단서를 받은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국내법에 준수해서 발급한 임신증명사실만을 인정을 받고요. 동일인과 결혼 후 재결합할 경우 신혼기간 산정은 이 신혼기간도 7년 이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이 3년 동안 혼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하고 요 3년 뒤에 청약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3년 기간, 3년 하면 요 중간에 있는 기간은 빠지고 6년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과 결혼,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혼인신고가 돼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고요. 이건 아마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사업자로 전년도 소득이 마이너스 혹은 0원인 경우에도 배우자 소득이 있는데 맞벌이로 해야 될까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맞벌이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외벌이로 체크하라고 합니다. 소득이 마이너스거나 0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으셔도 외벌이로 체크하시면 되고 해외 국비 지원이나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오히려 소득을 증빙해서 청약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해외 소득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부분 많이들 많이 쓰시죠. 휴직을 일부러 하시기도 하잖아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 산정 기간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 휴직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직을 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의 월평균 소득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 평균 월 도시근로자 평균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쓰지만 반대로 휴직기간 내에 상여불금을 받는 경우 뭐 이렇게 휴직기간 내에 또 돈을 받거나 이러면 또 소득에 포함되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1번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혼인기간이 짧은데 자녀수가 많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오래 거주했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공을 누리세요. 제가 전략까지 말씀드렸죠.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경쟁 커트라인 점수는 최소 10점 이상, 11점 이상 되면 됩니다. 12점 되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이다. 민연주택을 누리시는 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말 일요일날 영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이냐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애 최초랑 이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할 것인가, 어느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냐, 생애 최초 특공이냐 그런 것도 관련 영상을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